일반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정말 엄청난데요.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에 왜 변동성이 커지는지 선물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면 선물 옵션이라는 말이 자주 따라오는데 저는 예전에 선물 옵션을 줄여서 선물이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주식만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히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있나 보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만든 선물 영상을 보시곤 옵션이라는 것이 궁금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션이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말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옵션이란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쿠폰이라는 것은 대부분 할인 쿠폰이죠. 이 할인 쿠폰이라는 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옵션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조건, 10% 할인,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기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 자산, 강의면 강의, 제품이면 제품과 같은 것,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쿠폰을 제시하면 일정 값어치의 현금을 대신하여 살 수 있죠. 이처럼 옵션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쿠폰에 대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쿠폰, 즉 옵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옵션 만기일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옵션 만기일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콜옵션은 비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이고 풋옵션은 싼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쿠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아이폰에 에어팟이 있다면 갤럭시에는 갤럭시 버즈가 있죠. 삼성전자의 최신 핸드폰을 사게 되면 이런 쿠폰을 주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17만 9,300원의 갤럭시 버즈를 9만 9천원에 살 수 있는 쿠폰입니다. 앞서 말한 콜옵션인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갤럭시 버즈의 정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쿠폰은 17만 9,300원에서 9만 9천원의 가격을 뺀 8만 300원의 가격을 지닌 쿠폰, 즉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나라와 같은 곳을 가보시면 갤럭시 버즈의 쿠폰을 사고 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물건이 아닌 쿠폰이지만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에 이 쿠폰이 발행되었을 때 쿠폰의 가치는 8만 3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제품이 그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이 풀리거나 세일을 하며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 버즈의 최저가는 13만 9천원입니다. 그렇다면 13만 9천원에 살 수 있는 것을 9만 9천원에 구매를 할 수 있기에 현재 이 쿠폰의 가치는 4만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물량이 풀리기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이죠. 만약 시간이 지나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8만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쿠폰은 삼성전자 공식 스토어에서 9만 9천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인데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8만원의 동일한 제품을 팔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구매하실 건가요? 저는 삼성전자 공식 스토어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 최저가로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것입니다. 바로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것이죠. 이렇게 콜옵션이라는 것은 쿠폰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수익이 난다면 사용을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풋옵션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콜옵션이 특정 자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였다면
풋옵션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WTI 서부 텍사스 원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50불일 때 풋옵션을 매수하였다면 현재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30불대로 떨어졌지만 옵션을 행사하여 50불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배럴당 50불의 가격에서 콜옵션을 매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배럴당 30불인 원유를 콜옵션을 행사하여 50불에 구매할 사람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손해를 볼 때에는 버리고 이익이 날 때만 행사하면 무조건 이득인 거 아니야? 뭔가 멍청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옵션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쿠폰은 제가 구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공짜로 줬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쿠폰과 옵션의 다른 점은 대부분의 쿠폰은 누군가 공짜로 주지만 옵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 옵션을 발행한 사람에게 돈을 내고 옵션을 매수해야만 하는데요.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손실률이 100%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옵션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과 같이 최대 손실은 100%, 이익은 무제한입니다. 반대로 옵션의 판매자는 앞선 공매도 편에서 공매도를 치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이익은 최대 100%이고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보면 옵션도 일반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 이유를 주식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명 동학 개미운동이라 불리며 저희가 사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져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같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식을 매수했을 때와 옵션을 매수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2일 현재 종가는 58,800원이고 전일 종가는 52,100원입니다. 전일 종가에 삼성전자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A라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했고 B라는 사람은 바로 다음 날이 만기이고 삼성전자를 종가보다 1,000원이 낮은 51,1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1,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A와 B 모두 삼성전자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였는데 다음날 종가가 58,000원이 되었을 때 각자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라는 사람은 주가가 하락한 만큼 2.5%의 손실을 보고 52,000원에 샀던 주식이 58,000원이 되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51,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원에 샀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이 그보다 낮은 58,000원이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의 손실은 투자금 대비 100%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옵션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옵션이 설계된 모습에 따라 엄청난 대박이 나든지 원금을 전부 잃던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옵션 투자의 실패 경우를 뽑자면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DLS 사태입니다. 실제 독일 국채의 변동량은 미미하였으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독일 국채의 하락이 시작되며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위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옵션 투자의 경우 매수자보다 옵션을 설계하고 만든 매도자의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많으며 시장 상황에 밝기 때문이라 하는데 옵션이라는 것은 손실도 화끈하게 나듯이 이익이 날 때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옵션을 설계한 사람의 손실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옵션은 매도자가 유리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선 선물 만기일과 더불어 옵션 만기일에도 왜 변동성이 커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선물 만기일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자신의 포지션으로 종합 주가지수가 이동하도록 매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옵션이라는 것은 손실을 해칭하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를 해야 하기에 주식을 팔지 못할 때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과 결합을 한다면 반드시 한쪽으로만 주가를 밀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내려갈 것이라고 베팅한 세력은 주가지수 선물의 숏 포지션을 잡고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공매도처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고, 풋옵션은 내려갈 것을 예상하여 비싸게 팔 권리이므로 주가가 밀린다면 돈을 더블로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죠. 롱 포지션과 콜옵션을 결합한 세력은 반대로 주가를 상승시켜야만 하기에 둘 간의 힘싸움이 발생하고 그 싸움에서 이긴 방향으로 베팅을 한 세력이 큰 돈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달 한 번씩 있는 옵션의 만기일에서도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1년에 4번 존재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큰 시세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만기일이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기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팔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꼭 하락하는 방향이 아니고 상승하는 방향으로도 큰 시세 변동을 줄 수 있고, 둘의 힘싸움으로 인해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2011년 11월 옵션 만기일에 나왔던 옵션 쇼크인데요. 장 마지막 동시효과에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가 빠진 사건입니다. 엄청나죠? 이때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은 최대 500배의 수익을 냈지만 매도하신 분들은 한강에서 정모를 했다는 썰이 돌던데, 옵션이라는 것을 매매할 땐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과 선물에는 일명 프리미엄이라는 가격이 붙게 됩니다. 둘 다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지막 만기 직전까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시장이라지만 당일에는 변해봐야 수% 정도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옵션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적어지게 됩니다. 옵션이나 선물은 발행 당시 실제 예상 이익 외에 추가 금인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실제 예상 이익과 동일한 값어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 선물과 옵션에 대해 알아보고 만기일에는 왜 변동성이 커지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만기일에 다들 대응 잘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